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어제 미스터 마켓 그 조회수가 10만 조 이상 아, 나왔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알고리즘 덕이겠지? 아니 뭐 그 내용이 좋은 거죠. 내용이? 김프로님 내용이 덕이죠. 좋았던 거죠. 내용이 좋았던 겁니다. 오늘 15만에 도전합니다.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네. 엔터주 쓸어 담는 외국인 투자자 빅4 시총 20조 돌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우리 제작 책임자하고 미팅을 하면서 야, 우리 엔터 기업에 대한 그 콘텐츠를 좀 늘리는 게 어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제가 오늘 오후에 인터뷰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뭐 동남아도 그렇고 미국도 이렇게 다녀보면 아, 이게 좀 전하고 좀 많이 다른데 예.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네. 누구나 다 공감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도 이제 그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 32가 정도가 이제 그 한국 코리아타운이라고 K타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K타운이 전 맨하탄에서 가장 바쁜 거리. 아, 네네. 네, 얘기하시죠. 부야성.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제 뭐 K푸드를 통상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K컬처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게 이해되고 예. 또 거기에 가장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세계적인 젊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게 K-팝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조명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K-팝 이런 얘기를 했나, 한류 이런 얘기를 했나 보면 거의 한 20여 년 된 거죠. 네. 동방신기 뭐 이런 그죠? 일본에서 뭐 히트치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 산업으로서 구조화되는 단계, 본격적인 이제 성장의 구조적 성장의 단계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물론 이제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그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1월 2일부터 5월 23일 사이에 엔터테인먼트 4사의 시가총액 변화를 보시면 하이브가 7조 선에서 11조, 그리고 JYP가 2조 3천에서 4조 1천, 그리고 SM은 뭐 사실은 저 기간 동안에 M&A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YG는 이제 1조 7천억대, 그러니까 저기도 거의 2배가 올랐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기간에 뭐 엔터테인먼트 주식만 오른 건 아니고 특정 섹터에 대해서 더 많이 오른 주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고 이 견조한 주가를 만들어낸 게 누구냐? 외국인 투자자라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데 5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15개 종목에는 YG가 1292억 원, JYP가 696억, 하이브가 570억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달 들어서 사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1168억 원을 순매도를 했거든요. 코스닥에서는. 근데 이 YG라든지 JYP 하이브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라는 이런 거에 비하면 순매수량이 뭐 이거밖에 안 되냐 그렇지만 시총을 생각해 보면 네. 그다지 적은 금액은 아닌 거죠. 그래서 KB증권의 이설아 수석연구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티레이블 체제 도입과 K-트레이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아티스트, 그러니까 특정한 아티스트의 의존도를 축소하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예.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엔터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못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SM은 이수만, 그렇죠? 또 YG는 양현석, 그리고 JYP는 박진영 프로듀서라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네. 거의 1인 기업의 형태라고 보면 예. 사실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불안정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라는 한 그룹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터진 거죠, 올해 초에. 어쨌든 이수만 체제에서 멀티레이블, 그러니까 여러 PD들에 의한 여러 아티스트의 어떤 이런 구조가 이제 확정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게 사실 외국인 투자자로서 하나의 주요한 산업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그 흥행 요소가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급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적이 좋습니다. 차트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엔터테인먼트 4개 회사 1분기 영업이익 변화인데
저게 1분기입니다. 2022년 1분기에 371억 하이브가 영업이익이 저렇게 되는데 저게 525. 그런데 저 기간이라는 게 뭐죠? 군대 간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JYP는 192억에서 420억, 무려 119%가 증가했어요. SM은 뭐 워낙 소동이 있었으니까 저 부분은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고 YG는 저는 사실 요즘에 워낙 JYP가 곽강을 받아서 예. YG가 굉장히 부진하겠지 봤는데 YG가 61억에서 365억, 무려 497%가 증가를 했어요. 저거는 아름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저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핑크의 아마 네. 매출이 제일 이제 클 텐데 네. 저렇게 되면 그 블랙핑크나 이런 그 활동에 따라서 너무 이게 출렁거리면 투자한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약간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프로가 이제 네. 그 아재 얘기를 듣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재야. 네? 아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YG 같은 경우에 지난 12일 날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 데뷔 멤버가 확정이 됐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시죠? 5명 아니에요? 7명입니다. 7명이야? 네. 찍어봤어요. 5명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거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찍어. 네. 모르겠습니다 하는 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냥 틀리고 말지. 그래서 어쨌든 맞으면 이 대박이고. 산업이 구조적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하이브와 JYP가 각각 미국의 대형 레이블사죠. 개펜 레코드나 리퍼블릭 레코드와 협업을 해서 하반기에 미국 걸그룹을 론칭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네. 뭐냐? 사실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1인에 대한 의존도를 국내 기준으로 낮춘 것도 의미가 있는데 예. 이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다이버시파이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성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볼 때 뭐 제조업은 당연히 지금 같은 구조적 이 다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무형자산, 무형재에 대한 투자 그것을 전 세계에 어떻게 소구력을 갖게 하는 IP를 가지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또 큰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야 이거 4개 빼고 뭐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기획사로서는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을 수도 있는 세계 시장에 잘 안 알려질 수 있는 회사들이 배출한 아티스트들도 차트에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50-50 아시죠? 50-50이죠. 네, 50-50가 미국 제외 빌보드 글로벌 1위를 했거든요. BTS 블핑에 이어서 K-팝으로 세 번째. 미국 제이긴 한데 네.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BTS 블핑도 여기서 1등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차트 1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당연히 이 50-50도 이 4개의 기획사 중에 하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딘지 아세요? 그때 중소기획사라고는 얼핏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죠? 권순우 팀장님. 저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사실 한 달 전에 들었거든요. 이제 어디 다른 회사하고 식사 자리에서.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획사에서 처음으로 낸 걸그룹이에요. 예. 네, 그 회사에서. 근데 이렇게 차트 1등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의 어떤 지금 사진 나오시네요. 네. 어디가요?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저분들이 이제 50예요? 맨 끝에 있는 분이 이제 키나죠. 키나.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시오. 뭐 이름도 다 아세요? 아유, 저는 알아야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지금 두 번째 세나. 그 다음에 키나. 사진이랑 대조하면서 아니, 이게 확인하고 아란. 아란, 세나, 시오, 키나. 거의 지금 무슨 저 수배자 명단 보고 이렇게 얼굴 확인하듯이 이 키나 오른쪽 이거 얘는 사진이랑 좀 다른데 뭐 이런. 한 분을 제외하고 다 정씨예요. 그래요? 그래요. 한 분 본명이- 제외하고 다 본명이 정씨예요. 좀 알아두세요. 파이팅입니다. 정씨지만. 네. 근데 어쨌든 아니 저는 솔직히 50-50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냥 알았지 이분들의 노래나 큐피드란 노래거든요. 큐피드. 네, 큐피드란 노래인데 노래나 사실 이분들 개별적인 건 잘 몰랐어요.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이 뉴스 주제가 엔터테인먼트 K-팝이라서 연관 검색어 이런 거 쭉 하다 보니까 50-50가 딱 오늘 날짜 뉴스로
빌보드 차트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주식에 대해서의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는데 어쨌든 이게 구조적 성장기에 접어든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오는 건 사실이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우리나라 엔터 산업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4개 회사뿐만 아니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한 넷플릭스도 크게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쪽에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걸 제가 느끼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아부다비라든지 사우디 쪽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그 적극적인 투자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엔터 기업들에 대한 저도 사실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엔터 기업의 어떤 주가라든지 기업 활동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네. 진짜 그 유튜브 같은데 피프티 뭐 해외 반응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막 떼창 부르고 막 그러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되게 좀 뭐랄까 황당해요. 이게 저게 누군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잘 모르는 가수를 이게 뭐 미국 애들이 저렇게 때로 같이 부른다고. 우리 더 이상 우리가 뭐 걸그룹이니 보이그룹 얘기할 때 우리가 막 그거 틀리면서 아재 개그를 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유머는 이제 하지 맙시다. 네,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네, 돼요. 그거와 더불어서 네. 두 분 뭐 특히 이제 권 팀장님이 더 심한데 피프티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피티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프티가 근데 이제 뭡니까? 우리는 이제 언론 쪽에 네. 이제 저 기자고 또 그걸 많이 해가지고 쓰여진 대로 읽는 습성이 있어요. 피프티 이렇게 한미 통화 스와프. 안 됩니다. 누가 스와프라고 합니까? 네. 한미 통화 스왑. 네. 요거는 하여튼 젊은 트렌드를 좀 따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뉴스삼 네. 그리고 미스터 마켓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또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죠. 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